23 시집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귓가에 속삭였지요. 20년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것이 있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은 남편 몰래 올라왔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피하지 못했지요. 그날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지요. 그녀가 꺼낸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새겨진 20년의 흔적이었지요. 진실이 드러나자 시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감춰진 비밀은 하나가 아니었지요. 며느리가 원한 건 폭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것을 뒤집었지요. 불빛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헌종 시절 경기도 어느 양반 마을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23세 옥심은 곱게 단장하고 가마에 올랐지요. 붉은 연지를 바른 볼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지요. 누가 봐도 복된 날이었습니다. 남편 이도준은 인물도 반듯하고 심성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옥심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지요. 옥심은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친정어머니가 가마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옥심아,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참는 게 복이란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어머니의 당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훗날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예언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지요. 그러나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정씨 부인은 옥심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으면 눈을 낮추고 입을 닫아라. 네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 모른 척해야 한다. 옥심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만 느꼈지요. 촛불 아래 드리운 그림자처럼 차갑고 어두운 눈빛이었습니다. 옥심은 고개를 숙였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정씨 부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옥심을 깨웠지요. 밥이 서렀다, 국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트집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 이도준이 있을 때는 달랐지요. 정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시어머니로 돌변했습니다. 옥심은 그 간극이 너무 커서 오히려 두려웠지요. 남편은 바깥일로 바빴습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지요. 정씨 부인의 손은 남편이 없을 때만 올라왔습니다. 옥심은 이를 악물었지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뺨을 맞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심은 울지 않았지요. 눈물은 아무도 없는 밤에만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심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겨날 무렵 슬아의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생겼지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옥심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요. 정씨 부인의 학대는 20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지요.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아끼는 척 웃어 보였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없을 때는 달랐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면 그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집안이 기울었다. 다 내 탓이야. 옥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요. 밥을 굶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친정에 연락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날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심은 손을 꼭 쥐었지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옥심이 감정을 삭히는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옥심을 보고 말했지요. 저 댁 며느리는 참 순하구먼.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따르니. 옥심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한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그때의 옥심은 아직 몰랐지요. 매일 밤 옥심은 친정 부모의 위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었지요. 옥심이 시집 오기 2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인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지요.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눈을 감았습니다. 옥심은 그것이 억울한 누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다만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옥심은 정씨 부인의 방을 청소하다 오래된 서찰 하나를 발견했지요. 낡고 빛바랜 종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함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지요.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둔 순간 옥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20년 전 누군가가 정씨 부인에게 보낸 서찰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요. 약속한 돈은 전달했소. 목격자 자백은 잘 처리됐으니 걱정 마시오. 옥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서찰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지요. 20년 전 옥심의 친정아버지는 살인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지요. 분명히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분명히 아버지가 그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백 하나로 아버지는 처형당했지요. 그런데 그 목격자 자백이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꾸며낸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돈을 건넨 사람이 다름 아닌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옥심이 20년간 모시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옥심의 부모를 죽음으로 몰았던 것이었지요. 그것도 돈 몇 푼의 말이었습니다. 옥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리 내어 울지 않았지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지요. 옥심은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옥심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차갑고 단단하게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심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정씨 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했지요. 그러나 옥심의 눈은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지요. 오가는 서찰을 살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을 기억했지요. 나지막한 대화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증거를 모았지요. 그것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왜 바로 고발하지 않았냐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었지요. 어미가 시어머니를 고발하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느냐. 아이들은 정씨 부인을 따랐습니다. 다정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죄악을 알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옥심은 기다리기로 했지요.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을 때까지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옥심이 선택한 방법이었지요.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자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첫째가 혼례를 올리던 날 밤 옥심은 혼자 울었습니다. 둘째가 과거에 급제하던 날도 혼자 울었지요.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막내딸이 시집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마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며 옥심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됐다. 옥심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20년간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지요. 서찰, 장부, 목격자의 이름. 모든 것이 빈틈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옥심은 먼저 남편 이도준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방 안은 고요했지요.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옥심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도준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두 번, 세 번 읽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서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한 일이라는 말이오? 옥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지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말을 이어갈수록 목소리가 단단해졌지요.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의 이야기, 거짓 자백의 진실, 20년간 모아온 증거들.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났지요. 옥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지요. 20년간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도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평생 몰랐던 아내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이도준은 어머니 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한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지요. 정씨 부인은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서찰이 눈앞에 놓이자 낯빛이 돌처럼 굳었지요. 그건 이도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평생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는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정씨 부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이도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아로 향했지요.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옥심은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정씨 부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20년 전 돈을 받고 거짓 자백을 조작했다는 것. 그로 인해 옥심의 부모가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지요. 저 댁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20년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참은 며느리가 더 대단하구먼. 포졸들이 기와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씨 부인은 끝까지 부인했지요. 그러나 20년간 차곡차곡 쌓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지요.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정씨 부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관아의 판결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지요.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조용히 떨어졌지요. 포졸들이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옥심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지요.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사람이 땅바닥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지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마당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한 장이 조용히 떨어졌지요. 옥심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정씨 부인의 흐느낌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옥심은 돌아섰습니다. 정씨 부인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도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옥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심은 그 손을 꼭 쥐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였습니다. 옥심은 걸음을 잠시 멈췄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내려쬐었지요.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옥심의 뺨을 어루만졌지요. 마치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손길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옥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옥심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2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말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불빛 야담은 잊혀진 조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